제 영상만 잘 봐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사 PT. 두 번째, 직무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NCS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소서 첨사. 네 번째로, 면접 준비. 다섯 번째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PT. 여섯 번째로, 토론 면접. 일곱 번째로, PT 면접. 이렇게 7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는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빈도수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각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사 PT예요. 시사 PT는 시사 이슈를 서로 쉐어하는 시간인데요. 이거를 굳이 왜 스터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아는 것은요, 취준생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적성 검사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PT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의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시사 PT를 하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면접은 내용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저랑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모의 면접을 본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능력, 내가 의사 표현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별도로 모의 면접을 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시사 상식을 정리해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오고, 정리해온 거를 다른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시사 PT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사 PT를 매 회마다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터디원들이 자리에 딱 앉았어요. 모였어요. 그럼 출석 체크하죠. 누구 늦네? 누구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요렇게까지만 하고 벌금 딱 받고 시작하자마자 한 명씩 그냥 가위바위보로 시사 PT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날 준비했던 시사 한 장짜리 이슈, 한 장짜리로 딱 정리를 해와서 그 한 장짜리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시사 이슈를 쉐어링하는 것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뭐가 다르면요, 단순히 쉐어하는 거는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얘기하는 대화죠. 이게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즉 정제된 언어와 준비된 문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발표를 하는 연습을 해야 면접을 잘 봐요. 실제 면접을 여러분들은 편하게 볼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면접 자리도 하나하나 다 PT와 같은 거거든요. 1분 자기소개 PT, 내 역량 PT, 즉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시사 PT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오시고, 그 정리하기 힘들면 그냥 신문기사 갖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다른 조원분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원들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글로벌, 문화 이런 식으로 딱딱딱 파트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장씩 준비해오자 라고 하고 매 회차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이거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변이 정말 올라가요. 실제 저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말을 조금 더 잘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강의를 조금 더 잘해요. 네,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를 한 3분 정도 발표를 해주고 2분 정도 질의응답,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밌는 스터디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시사 PT를 했어요. PT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질문에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벌금 1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게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시사 PT를.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사 PT를 대충 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실력 향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꾸준한 나의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텐션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팀들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무적성 검사예요. 직무적성 검사는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단 보시고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적성 검사 어떻게 준비해라? 직무적성 검사는 내가 결과물을 검토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검토받고 결과물도 또 확인받는 거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적성 검사는요, 딱 일주일에 한 권씩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한 권. 너무 많은데요. 원래 저 2권 하라고 그랬어요. 2권 하라고 그랬는데 줄여 드린 겁니다. 그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 풀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책 풀면 좋을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중에 거 다 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고3 때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지 성적이 올까 이런 거 고민했나요? 고민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풀었거든. 많이 풀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딱 2달 정도 남았죠. 3월 달에 이제 서류 접수하고 4월 달에 이제 인적성 검사 시즌인데, 그 다음 공기업은 이제 NCS 이제 보고 할 텐데, 그때까지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내 머리를 가장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 측정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개 다 푼 거 검사받고 이렇게 한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꿀팁을 한번 남겨드린 적 있어요. 조원들과 나눠서 무한히 푸는 방법 설명해 준 거 있는데 요것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 있어요.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적성 검사의 첫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봉투 모의고사를 반드시 푸세요. 봉투 모의고사가 대부분 2회, 3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봉투 모의고사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같이 푸는 거예요. 같이 푸는 거. 딱 스터디룸에 모여서 함께 풉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절대 모르는 거 찍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스터디원들과 아, 실제 내가 이 정도 실력이었구나. 스터디원들과 풀었는데 스터디원들 사이에서 50%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실제 인적성 검사장에 가서도 나를 합격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올릴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집에서 열심히 푼다. 자, 그럼 모여서는 뭐 하느냐? 모여서는 내가 집에서 풀잖아요. 푸는데 답안지까지 보고 오답 체크도 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그렇게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만든 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막 해설이 좀 이상한 것들도 있더라고. 그런 거 같이 쉐어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사진에 다 찍으세요.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놓고 그거를 빔 프로젝트에 띄우든 모니터에 띄우든 그래서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한다? 매 회마다 1시간 정도씩 모르는 문제를 같이 푸는 걸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서 풀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수준이 낮아. 너무나 수준이 낮으면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기초 동영상 강의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조할게요. 직무적성 검사, 그 다음에 NCS,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소서랑 면접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많이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 책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사기업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GSAT 푸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실 인적성 검사는요, GSAT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쉬워지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래요. 그래서 GSAT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CS 같은 경우는요, 내가 주력으로 할 만한 기본서들이 있어요. 기본서들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걸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마다 NCS 기본서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회사 내가 만약에 뭐 한전을 너무나 가고 싶어. 그래, 한전에 맞춤형으로 계속 풀겠다. 이거는 여러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전을만 가면 되게 좋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도 다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렇죠? 영역별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적성 검사 보기 한 2주 전 정도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산업분석, 기업분석이에요. 산업분석, 기업분석은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산업분석, 기업분석은 면접 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회사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곳에 한 10곳 정도는 있겠죠. 100개 쓰면 한 10개 정도는 정말 가고 싶고 직무도 산업군도 지식도 나에게 너무나 맞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미리 산업분석, 기업분석을 해준다면 3월 달에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분석, 기업분석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각자 원하는 산업군과 그 다음에 원하는 기업을 분석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산업분석, 기업분석은 제가 영상을 이미 다 올려놨고 시트도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취업준비 솔루션이라는 책에도 여러분 잘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게 될 자소서 첨삭인데요. 자소서 첨삭은 여러분들끼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 취업 스터디를 3시간 하면 한 2시간 정도는 스터디 때 첨삭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께 하는 거 매우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 체크리스트를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는 이전에 올려드린 체크리스트의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소재 체크리스트랑 그 다음에 가독성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소재 체크리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가독성 체크리스트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소재 체크리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소서는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파일을 쉐어하세요.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조장한테 다 전달을 하고, 조장이 노트북 하나를 갖고 와서 스터디룸에 앉자마자 빔 프로젝트 혹은 모니터에 띄우는 겁니다. 띄워놓고 딱 쳐다보는 거야. 봐. 어떻게 본다? 한 문항당 30초. 일단 30초를 봤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됐어. 한 40초까지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애시당초 저거는 글 자체를 못 쓴 거라고 판단해야 돼요. 일단 그 글을 못 썼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말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로 좀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일단 걔는 그날 끝난 거야. 30초 40초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애시당초 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라서, 그거는 요런 정도로 바꾸세요 하고 다시 써오세요가 되는 게 맞고요. 자, 스터디룸에 앉았어. 스터디룸에 앉아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조장이 취합한 자소서를 모니터에 딱 띄웁니다. 모니터에 띄워서 한 문항당 30초, 40초 정도 보는 겁니다. 30초, 40초 정도를 봤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됐다? 그거는 글의 가독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글 구조가 아예 안 잡힌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마스터 자소서 영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 되게 보기 쉽게 편하게 읽히게끔 쓰는 방법이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틀을 맞춰주세요. 틀은 어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애시당초 글을 너무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마스터 자소서고,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잘 쓴다, 이 책이거든요.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틀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이 맞춰졌다. 그럼 30초, 40초 내에 글은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소재 체크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볼 때 모든 사람이 1번부터 6번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1번 보고요, 두 번째 사람이 2번 보고, 세 번째 사람이 3번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이 자소서에 1번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2번에 대해서만 피드백 해주는 거고요. 3번 사람은 3번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각자 본 영역을 짧게만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종합적으로 첨삭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분만 보고 피드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당락의 90%는요 소재에서 결정이 나지 가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수치화를 하는 거 안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거는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재 체크리스트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다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스터디원들 중에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도적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영상만 잘 봐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제가 자소서 강의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함께 만나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올려줄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토론 면접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